여러분, 은퇴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드디어 편하게 살 수 있는 인생 이막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상사의 지시에 흔들릴 필요도, 심야 근무나 끊임없는 야근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요. 실컷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고, 미뤄뒀던 가족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퇴라는 낱말이 줄 수 있는 달콤한 기대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경험해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현실은 간단치 않아요. 아, 이제 정말 월급이 없구나.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이 없네? 하는 순간부터 슬그머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역 시절부터 재테크, 투자에 열을 올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투자를 잘해서 재산을 늘리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눈먼 욕심이나 무리한 기대, 혹은 특정 투자 수단에 몰빵하는 것 때문에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혹 잊곤 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탄탄한 전문직으로 꼽히던 의사조차도 이 함정에 빠져서 은퇴 자금을 통째로 날려버린 사례입니다. 사실 의사하면 대부분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으로 떠올리잖아요. 본인이 원한다면 꽤 오랫동안 일할 수도 있고 퇴직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의학 지식을 활용해 자문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추가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58세에 은퇴를 계획하며 난 의사였으니 경제관념도 있고 투자 감각도 남들보단 낫겠지? 라고 조금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S&P 500의 몰빵 투자라는 어찌 보면 뻔한 듯하지만 동시에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항상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S&P 500은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온 대표적인 지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분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게다가 본인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한 번에, 그것도 5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올인하듯 넣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시장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진 않습니다. 본인이 투자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경기 하락 조짐이 나타났고 거기에 한번 크게 출렁이는 장세가 찾아왔어요. 단기간 급락이 이어지면서 주인공의 계좌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믿고 있던 S&P 500이 아무리 우량지수라고 한들 시장이 흔들릴 땐 마음고생이 상당하죠. 더군다나 은퇴 자금은 단순히 잃어도 그만인 돈이 아니잖아요. 인생 후반전에 안정된 삶을 위해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야 할 자금이니 손실폭이 커지면 불안과 공포가 증폭됩니다. 결국 저 점에서 급하게 투자를 회수한 이후 주인공은 큰 손실을 본 채로 더 이상 재기할 힘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몰빵 투자와 분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못 배워서 몰랐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잖아요. 직업 특성상 꽤 높은 소득을 유지하던 분들은 내가 예전에도 잘 벌었고 투자도 좀 해봤으니 통찰이 있다라고 자신하거나 혹은 이제 시간 별로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공격적으로 굴려서 목표 금액을 만들자라는 조바심에 몰빵을 해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돈을 지키는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1. 부동산에만 올인했다가 현금이 묶여버린 60대 김 씨의 이야기. 나도 당장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은퇴하면 임대료 받아서 먹고 살면 되지 않겠어? 김 씨는 주변에서 그래도 부동산이 최고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내내 모았던 퇴직금, 심지어 일부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주택에 올인했어요.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 들어오면 노후 자금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건물을 사서 운영해보니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공실 기간이 몇 달씩 길어지면서 예상했던 월 임대료가 들쑥날쑥한 겁니다. 또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건물 유지 보수 비용 등 지출도 만만치 않더래요. 최악의 경우 세입자를 찾지 못해
몇 달째 방치해두면서 은행 이자와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예상했던 현금 흐름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동산은 안전하다라는 믿음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은퇴 이후에는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 몰빵 투자로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여버리면 당장 생활비조차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씨가 한참 고생하다가 결국 건물을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 역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이 안정성만 믿고 채권에 모든 돈을 넣었다가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55세 박 씨의 에피소드. 나는 원금은 꼭 지키고 싶어서 그나마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만 넣었어. 박 씨는 은퇴 전부터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원금을 최대한 지키는 쪽을 선호했습니다. 나름 남들이 말하는 안전 자산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는데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생각보다 턱없이 낮았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는 묶여있는 상태라 중도 상환하려면 수수료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생활비를 보전하기엔 이자, 수익이 너무 적었습니다. 물가는 2%에서 3%씩 올라가는데 박 씨의 투자 상품은 세금 떼고 나면 실제 수익이 거의 1% 안팎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칫하면 이자를 받아도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이른바 마이너스 수익률과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분도 결국 나중에야 뒤늦게 다른 투자로 갈아타려 했지만 만기 전에 빼려니 손실을 좀 봐야 하고 그렇다고 계속 두자니 물가 상승에 못 이겨 현상 유지도 안 된다라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3. 단타로 대박 노린 50대 이 씨의 급락 경험담. 은퇴 후엔 시간이 많으니까 직접 매매하면서 돈 버는 재미도 누리고 싶었어. 이 씨는 일찌감치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 매매에 올인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직장 다니며 조금씩 주식 투자 경험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은퇴 자금을 넣어서 단타 매매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처음엔 운이 좋았습니다. 장도 좋았고 단기 트레이딩이 꽤 잘 맞아떨어져서 한두 달 만에 꽤 쏠쏠한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문제는 그렇게 초반에 운 좋게 성공하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이 씨도 내가 드디어 주식의 신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매매를 확대했고 점점 레버리지까지 땡기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 버렸어요. 경험 많은 트레이더라면 대응을 어느 정도 잘했을 텐데 이 씨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락장에 당황하다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계좌가 이렇게? 라는 식으로 은퇴 자금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남은 돈이라도 지키겠다고 급히 손절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결국 비슷해요. 은퇴 시점에 혹은 은퇴 후에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50대 후반, 6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한 게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산 배분을 골고루 해두면 한쪽 시장이 휘청여도 다른 쪽에서 그나마 방어를 해주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탕 크게 벌어야 단기간에 자산 불려서 은퇴 생활이 편해지지 않겠느냐고 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실패했을 때 되돌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30대라면 실패 후 다시 직장에서 일의 재기를 꿈꿀 수 있지만 60대에 접어들면 재취업도 쉽지 않고 건강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벌 수 있는 수입원이 크게 제한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례로 이야기한 58세 의사분도 결국 시장 출렁임에 크게 타격을 받고서 다시 원래의 일로 복귀하기엔 쉽지 않았어요. 이미 병원도 정리한 상태였고 의료 관련 다른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려 해도 예전만큼 조건이 좋지 않았죠. 무엇보다 마음이 이미 크게 무너진 뒤라 자녀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자신감도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냥 안전한 정기예금에만 넣고 살아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금리나 물가를 따져보면 정기예금만으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투자를 더욱 강조하고 싶어요. 예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혹은 월세가 나올 만한 소규모 상가, 배당주 같은 것들을 조금씩 섞으면서 각 포트폴리오 간 비중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재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은퇴 후에도 꼭 돈이 아니어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투자 시장이 안 좋아 자산이 잠시 묶여 있더라도 내가 현역 시절의 전문성이나 강점을 살려 파트타임으로 소득을 일부 만들어낼 수 있다면 훨씬 안정적이겠죠. 또는 취미나 부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거나 오래된 우량 투자 수단이라고 해도 거기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순간 언제든 위험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곧 은퇴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생활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산과 장기적인 시야는 어느 시대나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죠. 적어도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보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 에세이를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은퇴를 아직 멀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혹은 이미 은퇴 준비로 고민이 깊은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오늘 사연과 사례들이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 나도 저런 선택을 할 뻔했는데라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분명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그 시작점은 내 자산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비롯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혹시나 이미 투자 관련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좌절만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다음 스텝을 모색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 후반전에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은퇴 준비와 투자로 평온한 노후 생활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